4월 6일 KMA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4차 유행의 기로에 서 있지만 국내 백신 수급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달부터 국민 1,150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2분기 접종 계획을 내놨는데 지금까지 확정된 공급 물량으론 턱없이 부족합니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모더나 최고 경영자와 직접 통화해서 확보했다는 2천만 명분의 백신은 벌써 4월인데도 감감무소식입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도입 물량과 시기조차 못 밝히고 있고 얀센은 애초 계약보다 적은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백신 수급뿐만 아니라 접종률도 우려됩니다. 1일 기준으로 미국은 1차 접종률이 30%, 영국 46.6%, 이스라엘 58%인데 우리나라는 접종 한 달이 지난 현재 1.8%에 불과합니다. 중국 4.2%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와 인구수가 비슷한 미얀마 1.9%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정부는 백신 수급 상황이 악화하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1차, 2차 접종 간격을 지금의 10주에서 12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은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를 방문하고 코로나19 종기 종식을 위해서 의료계가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당선인은 곧 시작될 일반인 접종을 위한 백신 접종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의료계와 정부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아청소년과의 폐업이 급증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1차 의료 붕괴를 막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 총리는 지금까지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하다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진료 과목에 대해서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제공한 비급여 진료 내역과 비용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자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신경과의사회는 어제 성명을 통해서 비급여를 억제한다고 해서 보장성이 강화되지도 의료비 지출이 줄지도 않을 거라며 오히려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려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는 비급여를 사회악으로 지목하고 있지만 전체 의료비에서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16.1%에 불과하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비급여 진료는 헌법재판소도 인정했다시피 원가에 못 미치는 저수가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등장했다며 비급여를 줄이는 근본 해결책은 저수가의 개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 의사회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정부 정책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장이 임기 도중 사임하자 젊은 의사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줄여서 수평위는 전공의법에 근거해서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인데요. 최근 융돈섭 수평위 위원장이 임기 중도에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법에 규정된 임기를 스스로 마다하는 위원장의 사임이 과연 정상적인지 의문이라며 위원회는 책임에 걸맞는 권한을 스스로 자각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수평위의 위상이 과연 전공의 수련 환경을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정도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의 의장 선거에 2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어제 마감된 후보 등록 결과 대구광역시 의사회 박성민 대의원과 광주광역시 의사회 임장배 대의원이 출마했습니다. 박성민 후보는 현재 의협감사인데요. 의협비상대책위원회 위원, 대구시 의사회장을 역임했습니다. 현재 대의원의 부의장을 맡고 있는 임장배 후보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부회장 등을 지냈습니다. 선거는 오는 25일 의협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열립니다. 이상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